네, 저 고객정보분석부의 김선미입니다. 제가 발표를 맡은 부분은 위크 5 모델 이밸류에이션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델 이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오버피팅, 언더피팅, 그 다음에 리치 리그레션, 그 다음에 그리드 서치 이 네 가지 주제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델 이밸류에이션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빅데이터 혹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것들은 많은 변수를 가지고 대규모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론에 따라서 데이터를 분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대규모 데이터니까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분석하는 방법도 데이터가 다양한 만큼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양한 모델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텐데요. 그 다양한 데이터를 설명하는 모델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모델 중에서 어떤 걸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지를 이제 살펴볼 겁니다.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100개 있다고 하면은요, 트레이닝 데이터를 70개,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를 30개 정도로 나누어서 모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정답이 있는 데이터의 일부를 남겨두고 모델을 만드는 거죠. 정답이 없으면 저희가 맞게 모델을 만들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70% 정도의 데이터만 가지고 일단 모델을 만든 다음에 30% 정답이 있는 30%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만든 모델이 어느 정도 실제 데이터를 설명하고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아래 보시면은 펑션이 있는데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펑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재에서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70%, 테스트 데이터를 30%로 두고 있는데요. 실제는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기 때문에 되게 많이 쓰이는 방법은 10폴드 방식입니다. 10개의 등분으로 나누어서 9개로 모델을 만들고 그러니까 10등분 10% 데이터로 테스트를 해보는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크로스 밸리데이션 보시면은요, 이렇게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는 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100개의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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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개 이렇게 4개의 폴드로 나눈다고 했을 때 한 번만 나누게 되면 운이 나쁘게도 테스트 데이터에 이상치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혹은 트레이닝 데이터에 이상치가 들어가서 테스트 데이터가 실제 모델을 실제 모델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제대로 테스트가 안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개의 데이터를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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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개로 나누어서 하나씩 빼놓고 나머지 3개씩 넣어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4분의 3을 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하나로 테스트를 하되 번갈아 가면서 데이터를 넣는 거죠. 이번에 테스트로 빠진 데이터는 다음에 트레이닝으로 들어가게 되고 트레이닝에 됐던 데이터 중에 25개는 다음에 테스트로 활용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4개의 등분으로 나눠서 하나씩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모델을 만들고서는 4개의 모델이 얼마나 데이터를 잘 설명하고 있는지 크로스 바일 스코어랑 크로스 바일 프레딕트 펑션을 이용해서 R 스퀘어 값을 구하게 되고 이 R 스퀘어 값을 통해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델을 크로스 밸리데이션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통계 모델은 데이터를 잘 설명하고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약간의 오차와 아웃라이어는 무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뒤에 보시면은 오버피팅하고 언더피팅을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먼저 언더피팅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데이터가 지금 점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실제 데이터가 있다고 치고요. 저희가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1차 다항식으로 아주 단순하게 만들면은 저희 1차 함수처럼 직선 형태로 표시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빨간색 네모로 보이는 데이터들은 이 모델을 설명할 수 없는 데이터가 돼버립니다. 이런 경우는 언더피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모델이 실제 데이터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죠. 화살표를 따라가셔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요. 조금 더 욕심을 내봤습니다. 1차 다항식이 아니라 8차 다항식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고 실제 데이터를 어느 정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더 욕심이 나죠. 차수를 더 늘려볼까? 8차 다항식이 아니라 16차 다항식으로 만들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오버피팅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항식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 함수는 이 데이터들을 잘 설명하고 싶어 하게 되고 따라서 아웃라이어까지 끌어안게 되는 형국이 보여집니다. 그래프가 들쭉날쭉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데이터들, 실제 관측치들을 모델로 전부 다 설명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욕심을 부린 거죠, 모델이요. 그래서 모델이 지저분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이 모델이 테스트 데이터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중간선에서 멈출 줄을 알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델들을 평가를 할 때 오버피팅 되지도 않고 언더피팅 되지도 않는 적절한 선이 어디일까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값을 통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R 스퀘어 값이고 두 번째는 MSE 값입니다. mean square error라고 하는 값인데요. 일단 R 스퀘어 값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말로는 결정계수라고 하는데요. 총 변동 중에서 모형에 의해 설명되어지는 변동의 크기, 모형이 설명 변수가 늘어날수록 R 스퀘어 값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금 8차 다항식일 때까지는 R 스퀘어 값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 형태가 보이다가 8차 다항식이 넘어가면서 차수가 늘어나면서부터는 R 스퀘어 값이 늘어나기는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둔화되게 되는 거죠. 요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적절한 선에서 멈춰줘야 되는 거죠. R 스퀘어 값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면요. 예를 들어서 R 스퀘어 값이 0.75다 라면 Y의 총 변동의 약 4분의 3 정도가 설명 변수로 설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R 스퀘어 값은 다시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면 R 스퀘어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게 되고 설명 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R 스퀘어 값은 증가하지만 그 R 스퀘어 값이 증가하는 속도가 둔화되는 지점에서 우리는 모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R 스퀘어 값은 1에 가까워질수록 모델을 잘 설명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래프에서 보시는 거는 MS인데요. mean square error라고 합니다. mean은 평균이고 에러는 오차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저희가 예측한 값과 실제 값의 차이의 제곱을 평균된 값입니다. 즉 오차를 제곱해서 더했기 때문에 mean square 값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안 좋습니다. 보시면 mean square 값이 굉장히 높은 값을 차수가 낮을 때 mean square 에러 값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아실 수 있으시죠. 그 다음에 8차 다항식이 넘어가면서부터는 mean square 에러 값이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0으로 수렴하는 속도가 8차 다항식 이후로 굉장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테스트 에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항식이 차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mean square 값이 증가하게 되고 에러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8차 다항식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에러 값이 최소값을 갖다가 8차 다항식이 넘어가면서 에러 값이 다시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델을 평가할 때는 주로 이 R 스퀘어 값이 1에 가까운 것, 그 다음에 MSE 값이 작은 값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리츠 리그레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그레션은 이미 앞에서 많이 공부를 해서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럼 리치 리그레션이란 무엇인가? 리치 리그레션은 일종의 레귤러리제이션에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래프로 그린 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예를 들은 건데요. 좀 이해가 빨리 되도록요. 빨간색 점 2개가 저희가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초록색 데이터가 테스트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말이 안 되기는 하는데요. 일단 트레이닝 데이터가 두 개라고 할 때 저희가 리니어 리그레션을 해서 다항식을 만든다고 하면 1차식이 나오겠죠. 점이 두 개니까. 그리고 기울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가파른 예, 기울기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나머지 테스트 데이터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져요. 보시면 초록색 점들은 실제 직선보다 약간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어 있죠. 그럼 이 트레인된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일종의 가중치를 넣어서 이 모델을 약간 둔화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프의 기울기를 낮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래프의 기울기를 조금 낮춰보면요. 이 모델이 실제 트레이닝 데이터는 빨간색 두 점임에도 불구하고 직선의 그래프가 기울기가 낮아졌죠. 그러면서 모델을 좀 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 그래프는요. 기울기를 조금 더 둔화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모델이 데이터를 잘 설명하지 못하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요걸 이제 리치 리그레션에서 알파 값이라고 하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알파 값이 작은 값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트레이닝 데이터를 너무 잘 설명하려고 한 나머지 오버피팅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중간은 저희가 알파 값을 조금 더 증가시켜서 모델을 약간 둔화시킴으로 테스트 데이터를 조금 더 잘 설명하도록 가중치를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언더피팅 같은 경우에는 알파 값을 증가시켜 본 거예요. 그래서 많이 둔화를 시켜서 약간 수평선에 가깝게 되고 이렇게 되면 모델이 데이터를 잘 설명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리그레션에서 알파 값을 조정을 함으로써 모델을 조금 더 적합화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 보시는 그림들은 리치 리그레션 저희 그 코세라 강의 화면 캡처한 건데요. 알파 값을 0.1, 1, 10으로 바꿔서 리치 리그레션을 돌린 다음에 R 스퀘어 값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함수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리치 모델 핏을 통해서 이 알파 값을 지정을 하고 지금 제가 적어드린 건 알파 값을 0.1로 지정을 했죠. 0.1로 지정을 하면 R 스퀘어 값이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0.1로 넣어서 R 스퀘어 값을 구해보고 1을 넣어서 R 스퀘어 값을 구해보고 그 다음에 10을 넣어서 R 스퀘어 값을 구해봅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0.1일 때는 R 스퀘어 값이 0.5이고 1일 때는 0.75, 그 다음에 10일 때는 0.55죠. 즉 위에 조금 약간 과장해서 그림을 그린 거이긴 하지만 알파 값이 작은 게 지금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이고 알파 값이 큰 게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중간 정도가 이제 알파 값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리치 리그레션을 할 때 매번 이 알파 값을 0.1도 넣어보고 0.2도 넣어보고 1도 넣어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한꺼번에 하고 싶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그리드 서치가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알파 값을 저희가 어레이 형태로 파라미터로 집어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 서치 cv라는 함수를 통해서 저희가 이 어레이에 들어가 있는 알파 값들을 모두 다 대입해 보면서 R 스퀘어 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 그리드 서치 CV에 저희가 알파 값을 어레이 값으로 집어넣고 그다음 내가 스코어링 값은 뭘 원하는지 이 경우에는 지금 R 스퀘어 값을 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number of fold 내가 이거를 몇 등분으로 나누어서 데이터를 집어넣을 건지 그 다음에 어떤 모델을 쓸 건지 이 경우는 리치 리그레션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 어레이로 넣은 알파 값에 대응되는 R 스퀘어 값을 그리드 서치 CV에서 구해줍니다. 보시면 알파 값이 1일 때, 10일 때, 100일 때, 1000일 때 알파 값들이 이렇게 계산되어서 나오죠. R 스퀘어 값이 이렇게 계산되어서 나오죠. R 스퀘어 값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1에 가까운 값을 구하면 됩니다. 선택하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모델 이밸류에이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너무 설명 내용이 잘해주셨어요. 너무 어려워서 공부를 네.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해한 만큼만 설명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너무 설명 잘해주셨고요. 제가 이 부분을 저 뒤에 보면 이제 그래서 이걸 실제로 지금 중간에 파이썬 코드가 나오는 바람에
조금 아마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충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밸류에이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차피 그 코스에 나오는 건데 제가 일단 코스에 나오는 것들 중에서 이제 그 사이클런 관련된 부분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설명하신 그 내용을 이제 그대로 아마 여기서 이제 실습 단계라고 보면 되고요. 제가 그 보내드린 그 PDF 파일에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같이 보시면서 보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 이 챕터의 주제는 그 우리가 이제 앞서서 사실은 지금까지 그 뭐 데이터 익스플로러터리 뭐 데이터 그 뭐죠? 그 데이터 익스플로링 뭐 하고 그 앞에 있었던 부분들이 전부 이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 전 작업, 사전 작업을 했던 것들이고 드디어 이제 모델을 만들었다고 이제 가정하고 그 모델에 대해서 여기서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사이클런을 이용해서 우리가 머신러닝이에요. 통계학적으로 이제 모델이라고 표현들 많이 하지만 구체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모델은 그 사이클런의 그 함수를 이용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입력을 주고 그 데이터에 맞추어서 이제 그 파라메타가 조정된 그 오브젝트를 우리가 이제 모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보면 그 모델이 잘 만들어졌는지, 우리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잘 만들어졌는지를 평가하는 거하고 오버피팅, 언더피팅 얘기가 나오고 그리드 서치 얘기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구현하느냐? 여기 이제 먼저 우리가 판다스하고 넘파이를 이제 부르죠. 그거는 뭐 기본 도구니까. 그 다음에 그 클린 DF라고 제가 그 IBM의 데이터를 이제 CSV 파일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판다스로 부르고요. 여기서 판다스로 이제 DF를 부르면은 일단 한번 보죠. 어떤 데이터가 불러져 있냐면은 우리가 df.head 그래서 해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됐어요. 지금 그 헤드라고 했으니까 5개고 36개 로우로 컬럼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데이터가 많은데 여기 보면 아마 그 자동차 연비하고 뭐 가격의 관계 어떤 그걸 이제 리니어 리그레이션으로 예측하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그 판다스에서 데이터 전체를 한번 보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info 이렇게 보면은 df.info 보면은 이제 그 어떤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는 걸 보면은 여기 컬럼 네임이 뭐 언네임드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심볼링 뭐 메이크 하고 여기 쭉 중간에 보면 중간쯤에 프라이스라고도 있고 한데 보면 여기 인티저 64 돼 있고 뭐 플롯 64 돼 있는 거는 다 숫자 데이터들이에요. 그리고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캐릭터 데이터입니다. 그 스트링 데이터. 그래서 지금 숫자 데이터와 스트링 데이터가 섞여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고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숫자가 아닌 것들이 섞여 있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 이 중에서 우리가 그 리그레이션 이제 그 가격 예측에 쓰일 그 컬럼들을 그래서 구하는데 여기서는 그래서 뉴메릭 데이터만을 이제 고르기로 이렇게 일단 했어요. 그래서 여기 뉴메릭 데이터만 골라내는 그 명령이 언더바 get 뉴메릭 데이터라고 하면은 이 위에 아까 그 오브젝트라고 돼 있던 그 컬럼들은 다 삭제가 되고 뉴메릭만 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df.info 하고 보면은 오브젝트라고 돼 있던 게 다 날라갔죠. 그래서 인티저하고 플롯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숫자 데이터만 이제 남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 주피터 노트북에서 그 데이터 플로팅을 위해서 부르는 라이브러리들이니까 주피터 라이브러리들이니까 그냥 뭐 그대로 불러주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것도 뭐 이걸 지금 다음번에 그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다 나온 거지만 여기서는 우선은 IBM에서 그냥 제공한 대로 일단 여기서 시본이라고 하는 모듈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일단 이게 디스트리뷰션 플롯을
아마 분포도를 그리나 봐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놔두고 이것도 제공한 대로 일단 이제 그대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를 그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분리해야 되는데, 일단 그 우리가 여기서 리그레이션의 목적을 가격을 예측하는 걸로 이렇게 일단 이 연습 문제에서는 잡았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중에 프라이스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스라는 항목을 y 데이터라고 일단 답을 주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데이터 프레임에 보면은 이 프라이스라는 게 중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있어요. 그 데이터 중에 섞여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빼줍니다. 여기서는 지금 프라이스를 드랍을 시켜줬는데 엑시스 2라고 하는 게 이 가로축이에요. 컬럼에서 드랍 시켜서 X 데이터, Y 데이터는 이제 우리가 타겟 데이터, X 데이터는 트레이닝 데이터 이렇게 지금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여기서 쓰는 게 사이킨런의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고 하는 모듈을 씁니다. 이걸 우리가 매뉴얼리 나눠줄 수도 있지만 이 함수를 부르면은 이렇게 그 여기 테스트 사이즈 0.15라고 주는 거는 15%를 테스트 데이터로 쓰고 나머지 80%를 트레인 데이터로 쓰겠다라고 그렇게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위에서 우리가 만들어준 X 데이터, Y 데이터를 여기다 주고 스플릿 레이쇼를 주면은 X 트레인 그러면 이제 그 네 개의 데이터로 이 쪼개서 리턴이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각자 X 트레인, X 테스트, Y 트레인, Y 테스트 이렇게 네 개의 변수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랜덤 스테이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거를 랜덤 스테이트를 안 정해주고 그냥, 왜냐하면 이 그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고 하는 모듈은 데이터들을 막 섞어요, 랜덤하게. 그래서 섞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그 랜덤 스테이트 1이라고 정해주면 항상 같은 그 랜덤 값이 나와서 이 트레인 테스트가 일정한 값으로 항상 만들어지고, 이거를 생략하면은 만들 때마다 그때그때 이 트레인 테스트가 다르게 섞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편의상 우리가 그 이전과 이후 그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뒀던 것 뿐이고요. 굳이 이걸 줄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사용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쉐입을 보죠. 그래서 이게 쉐입을 보니까 31, 110 이렇게 돼 있는데, 쉐입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엑스트레인을 한번 보죠. 엑스트레인이라는 게 예, 이렇게 원래 X 데이터라고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나눠줬네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 근데 여기 요 트레인 점 쉐입 하고 보면은 이게 지금 170개, 그 컬럼은 26개가 있고 밑에 로우는 170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쉐입은 31개 31 바이 26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Y 같으면은 당연히 뭐 컬럼이 하나겠죠. Y 테스트는 이제 31개 그렇게 되어 있는 이제 쉐입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넘버가 이렇다. 31개, 170개로 트레이닝 테스트가 나눠졌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니어 리그레이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선 지금 하려는 게 그 선형획이니까 그 사이킨런에 보면은 그 리니어 모델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습니다. 거기서 리니어 리그레이션이라고 하는 함수를 부르면 되는데요. 처음에 먼저 해주면은 그 오브젝트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갖고 LRE라고 하는 그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LRE에 보면은 fish라고 하는 그 메소드가 있어요. 근데 이 fish라고 하는 게 트레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트레인할 데이터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독립 변수가 되고 중속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Y 트레인이 프라이스죠. 그래서 요 호스 파워, 마력이라는 거 데이터를 이용해서 호스 파워, 그 프라이스, 그 Y 트레인을 이제 그 리그레이션을 시켜보는 거예요.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당연히 뭐 잘 안 맞겠죠. 마력하고 그 프라이스를 하니까. 어쨌든 이렇게 트레인을 하면은 그 이 데이터, 호스 파워라는 그 데이터에 피팅이 돼서 여기 이제 절편, 인터셉트하고 이제 그
그 코에피션트에 대한 이제 정보가 여기서 일단 파라미터가 세팅이 되고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 트레이닝이 끝난 겁니다. 이거 한 줄로.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면 이제 이게 제대로 트레이닝이 됐는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거를 보는 방법이 테스트 데이터를 이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X 테스트라고 아까 여기 위에서 이제 나눠놨던 31개 그 데이터를 주고 Y 테스트 여기서 나눠놨던 Y 테스트 값을 주면은 자 이게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갖고 훈련시켜서 요 테스트 데이터셋을 가지고 해보니까 스코어가 0.7이 나왔네요.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마력하고 가격이 상당히 비례한다 그런 걸 알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트레인 데이터를 갖고 다시 이게 지금 아마 R 스퀘어 같은데 결정계수죠. 결정계수를 해보니까 이거는 0.64가 나왔어요. 이 얘기는 트레이닝 할 때는 결정계수가 0. 아까 김선미님이 1에 가까울수록 잘 맞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희한하게 트레인 데이터보다 테스트 데이터에 더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데이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온 거겠죠. 자, 그래서 그 여기서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 스코어가 또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제가 요거를 보충 그 김선미님 설명하고를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트레이닝하고 테스트를 두 가지를 나누는데 그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나누냐면은 요거는 이제 그 김선미님이 설명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데 아까 김선민이 설명한 거죠. 그 디그리 그 우리가 단순하게 선형으로 실제 데이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선형으로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하면 모델이 너무 단순해서 과소적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차수를 막 늘렸잖아요. 차수를 막 튀기면은 데이터에 다 그 이제 라인에 우리가 그 피팅을 시킬 수는 있는데 너무 모델이 복잡해서 이런 거는 트레이닝에서는 다 맞출 수가 있는데 테스트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실제 어떤 이제 실제 실전에서 우리가 그 업무에 적용하려고 하면은 다 안 맞습니다. 그 이유는 모델이 너무 단순한 경우는 우리가 그걸 이제 바이어스가 크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머신러닝에서 모델이 이렇게 과적합이 일어난 거는 베리언스가 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어스와 베리언스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용어인데요. 그 머신러닝에 이제 우리가 그 에러가 나오는 그 머신러닝이 잘 안 맞아요. 잘 안 맞는 이유가 왜 안 맞냐면은 실제 우리가 트레이닝을 시킨 그 데이터의 분포하고 우리가 업무상에서 실전에서 사용할 데이터의 분포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발생 가능한 데이터를 다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이터의 분포 차이에 의한 그 에러를 우리가 베리언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통계학 하신 분들은 그 모집단하고 우리가 표본 집단의 이제 그 데이터 분포가 차이가 나면은 실제로 그 통계적인 이제 그 결과가 틀리다는 거를 다 배우셨을 텐데 그게 이제 베리언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아까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하면서 김선미님 될 때 그 디그리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그 곡선으로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게 이제 모델인데 실제로는 우리가 실제 우리 그 어떤 함수가 정확한 함수인지를 사실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르는 그 실제 함수를 트루 함수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거를 이제 어프록시메이션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그 두 가지의 이제 모델의 차이에 의한 에러가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생기게 되고 또 우리 실전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데이터들은 노이즈가 굉장히 심해요. 항상 노이즈가 껴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만든 모델이 실제 업무상에 적용할 때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베리언스하고 바이어스를 어떤 식으로 트레이드 오프를 할 거냐 이제 그런 이제 이슈가 생기게 되고요. 이제 그것을 이제 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제는 우리가 이제 베리언스가 지금 뭐라 그러죠? 베리언스는 우리가 트레이닝 할 때 훈련시킬 때 가지고 있던 데이터하고 실제 그 업무상에서 만나게 될 데이터와의
차이로 인해서 분포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베리언스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무한히 많은 데이터를 샘플링 할 수 있으면은 모든 경우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트레이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결이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가 바이어스는 그 데이터들이 어떤 그 모양을 갖고 있는지 트루 펑크션이라고 그러죠. 실제 함수가 어떤 건지를 알면 그것도 해결 가능해요. 근데 실제로는 두 가지가 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이 함수를 알 방법도 없고, 그 다음에 현실에서는 그 데이터를 무한히 가져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이 김선민이 뭐 전에 설명했던 크로스 밸리데이션하고 테스트 트레이닝을 데이터를 나누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하고, 요 프리시전 리콜 F 스코어라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그 우리가 몇 주 전에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그래서 이제 그걸 나누는 이유는 트레이닝 셋은 우리가 훈련 세트고, 그다음에 테스트 셋은 미래에 우리가 이 데이터가 만날 것처럼 이제 그렇게 그 간주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건은 트레이닝 셋하고 데이터 셋은 두 개가 동일한 분포를 유지해야 된다. 이제 이런 전제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위에서 우리가 트레인 테스트를 나눠준 이 방법,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데 실제로는 데이터가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는 데이터를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사실은 트레이닝 시킬 데이터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많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저걸 다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기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이킨런의 모델 셀렉션의 크로스 밸리데이션 스코어라고 하는 모듈을 불러다 쓰면 되는데요. 요거를 할 때는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그 우리가 여기 그 이제 그 LR이라고 하는 게 요거예요. 여기 저기 리니어 리그레션 이렇게 그 오브젝트 만들어 준 거, 이 오브젝트하고 그다음에 뭘 주냐면은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할 데이터, 이거 이제 X 데이터 전체를 줬죠. 아까 위에서는 X 트레인, X 테스트 이렇게 나눴는데, 그래서 X 데이터 전체를 주고 그다음에 Y 데이터 전체를 다 줍니다. 그다음에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4개로 쪼개겠다고 해서 4를 줬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보면 이제 처음에 얘가 돌 때는 그 4개로 쪼갠 것 중에서 3개를 트레인으로 쓰고 하나를 테스트로 쓰고, 그다음에는 요 3개 X라고 돼 있는 3개를 트레인 쓰고 요거를 하나 그 중에서 하나를 테스트로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평균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고, 이제는 아까 같이 트레인을 시킨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로 따로 이것을 평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훈련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 4번에 걸쳐서 나왔던 그 각 값들을 평균을 내서 여기서 이제 결정 계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게 결정 계수 아마 여기서 평균이 이렇게 나온 것 같고, 여기에 이제 표준 편차가 0.29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면서 프리딕트 이제 값을 예측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값을 예측해 보니까 이건 뭐 워낙 길어서 5개만 잘랐는데, 이제 아까 그 100, 한 200개 되는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한 값이 나온 거죠.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버피팅, 언더피팅에 대해서 여기서 그 밑에 보면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그 이제 위에서 아까는 마력 하나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3개 마력하고 뭐 컵 웨이브라는 거, 엔진 사이즈 이렇게 3가지를 다 가지고 이제 그 멀티 그 다변수 멀티 베리어트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이제 단변수였고 여기는 지금 4개의 변수를 갖고 똑같은 걸 합니다. 다를 게 없어요. 근데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그 오브젝트 만들어주는 것도 똑같고 핏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고, 단지 이 컬럼만 추가해서 그것도 지정해 주면은 4개의 변수를 가지고 리니어 리그레션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좀 더 정확하냐 하고 이제 보는 거는
친구들이 제공한 모듈을 갖고 한번 해보면 대충 비슷하게 이제 맞았는데 이제 이 친구들 얘기에 의하면 트레인 할 때는 잘 맞았는데 테스트에서는 안 맞는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아까 그 김선미님이 디그리를 뭐 8차까지 하고 뭐 15차로 하고 뭐 이렇게 한 이유가, 그 지금까지 한 거는 항은 여러 개였지만 아까 그 마력 파워 호스 하나를 갖고 한 거나 지금 네 개로 가지고 한 거나 전부 선형 회귀를 한 거예요. 리니어 리그레션을. 그래서 리니어한 모델 갖고는 아 이게 잘 안 맞는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예, 이 이제 다항식을 넣어주는 거죠. 이제 그 곡선 넌 리니어 하도록 만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이클론의 폴리노미얼 피처라고 하는 모듈을 불러다가 그냥 쓰면 됩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트레인 텍스트 하는 거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폴리노미얼 피처에다가 그 5차식까지 x의 5승까지를 넣겠다라고 하고 그대로 해주면 돼요. 똑같아요. 그렇게 해주고 뭘 해주냐면은 트레인 데이터를 튀겨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여기 PR이라고 오브젝트를 만들어준 게 이제 5차식까지 늘리겠다고 하는 이제 그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준 거고, 여기 X트레인이라고 호스 파워라고 있잖아요. 요거 하나를 주고 이 PR에다가 핏 트랜스폼 해주면은 이게 5개로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핏 트랜스폼 해주면은 X 데이터가 5개가 늘어나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죠. 어떻게 늘어났나? X 원래 트레인이라고만 하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었는데, X 트레인에 호스 파워라고 하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를 X 트레인에 지금 우리가 PR이라고 바꿔놨잖아요. 이거 쉐입을 보면은 이게 이제 6개가 됐네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거하고 그 5차식까지 하고 해서 이렇게 늘어났네요. 그래서 5개만 이런 식으로. 예. 이게 6개가 아니라 이제 앞에 바이어스가 1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include bias true, 이게 지금 디폴트가 include bias true로 해서 이게 늘어난 거고, 만약에 이게 앞에다가 무조건 1을 안 넣겠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include bias equal false라고 놓으면은, 예, 이거는 여기 앞에 1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쉐입이 그 데이터 개수 곱하기 5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의 데이터가 5개로 튀겨졌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가 그 다항식이라는 게 결국은 x 플러스 ax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3승 플러스 dx 4승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이제 거기에 그 x 제곱, 여기 보면은 숫자를 보시면 이게 이거를 곱한 게 이거고, 이거 3승, 4승, 5승 눈에 보이죠? 그렇게 보실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준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데이터를 이제 일부러 만들어줘서 곡선으로 이걸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프리프트가 됐고, 여기 이제 플롯이라고 여기다가 플롯을 해보면 이제 이런 곡선 데이터가 이제 만들어졌죠. 여기까지는 잘 맞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제 안 맞네요. 일부러 만들어줘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를 이제 보여드린 거고, 결정 계수를 또 이렇게 찍어보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나왔죠. 아까 김선민이 결정 계수가 1과 0 사이에서 1이래야 딱 맞는 거라고 그랬는데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오버피팅이 엄청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나온 겁니다. 오늘 할 게 약이 많네요. 자, 그래서 이거 리치 리그레션, 이게 지금 여기서 굉장히 리치 리그레션을 강조했는데, 이거는 제가 이걸 하는 것보다는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리치 리그레션은 이제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데, 리치 리그레션만 있는 거 아니고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오버피팅 방지하는 방지하는
그 행위를. 근데 리니어 리그레션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민스퀘어 에러 이거를 최소화하도록 이제 그렇게 훈련을 트레이닝 시켜야 되는데, 여기 W라고 하는 게 이제 파라메터예요. 여기 이 W에 해당하는 게 아까 그 AX 플러스 B 플러스 C 할 때 그 코에피션트들 이제 그런 파라메터들인데, 특정 파라메터가 전체 어떤 그 리그레션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강도를 약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아까 알파라고 돼 있었잖아요. 알파라고 하는 게 그 람다에 해당하는 거고, 그 얼마나 강하게 레귤러이제이션 해줄 거냐. 그리고 레귤러제 그 오메가라고 돼 있는 게 그 리치라고 돼 있기도 하고, 이제 그 L2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서 그 제곱을 그 어떤 그 파라메터의 제곱 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강도를 낮춰주는 것을 그걸 리치라고 하고, 절대값을 갖고 하는 걸 라소라고 해요. 그리고 일라스틱 넷 레귤러제이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를 이제 섞어서 하는 거고. 그래서 방법 그 IBM 우리 이제 그 코세라에 거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L2를 얘기했는데, 사실은 L2가 제일 많이 쓰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오버피팅을 방지한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김보성님 오셨네요. 김보성님 바로 설명해 주시죠. 네. 이건가? 모델 디벨롭먼트. 예. 근데 예. 앞부분에 조금 뒤쪽 설명 들었는데 좀 겹치는 내용 많아서요. 네네네. 우선 간단하게만 제가 이해한 부분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예. 우선 그 모델 디벨롭먼트에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심플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하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한 모델 이밸류에이션, 그 다음 폴리노미얼 리그레션 파이프라인, 그리고 R제곱, MSE, 평균제곱 오차에 관련된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강의에서 예를 들었던 게 중고차, 그런 변수들을 통해서 중고차 가격을 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색상 같은 경우 분홍색은 낮은 가격에도 팔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색상에 상관없이 그 예측 가격이 동일한 가격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모델의 정확성이 떨어질 거고, 그래서 관련성이 높은 변수를 찾아서 모델의 정확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그 단순 선형 회귀와 다중 선형 회귀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결국은 같은 얘기인데 변수가 하나냐, 독립 변수가 하나냐 아니면 두 개 이상이냐의 차이가 있었고요. 이거 맨 위에 있는 식은 저희가 예전에 많이 다 배웠던 그런 건데, y는 b0 플러스 b1x 라고 했을 때 y는 그 타겟 베리어블이라고도 하고 종속 변수라고도 하고, 여기서 예에서 들었던 건 중고차 가격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B0는 절편 인터셉트라고 여기 나와 있었고, 그다음에 B1은 기울기, 그다음에 X는 그 독립 변수 프레딕터라고 나와 있었고, 이 예에서 설명이 됐던 거는 연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X와 Y에 해당하는 값을 저희가 정보를 갖고 있을 때 그거를 넣어서 모델을 만들게 되면 그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B0, B1에 해당하는 값을 저희가 얻을 수 있었고, 그걸 통해서 X에 어떤 값을 넣었을 때 Y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스킬런 거기서 사이킬런에서 그 리니어 리그레션 그 모델을 가지고 와서 그걸로 이 선형 회귀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면, 예를 들어서 X에는 데피니션을 마력이라고 주고 Y의 데피니션은 가격이라고 줘서 그 리니어 모델로 핏했을 때, X와 Y를 핏했을 때 그
모델에 대한 값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LM 인터셉트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 식에서 보일 수 있는 비제로에 해당하는 값이고요. LM 코 if라고 되어 있는 거는 B1 슬로프에 해당하는 값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아까 설명해 주신 그 화면에 얘는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다음 장 넘어가시면 보시면은 앞장과 다르게 x에 해당하는 값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거는 마찬가지로 x와 y 값들을 쭉 해서 모델 fit 했을 때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b1, b0, b2, b3, b4에 해당하는 값을 얻고 그걸 통해서 y 값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고요. 밑에 보면은 밑에 lm fit 이 부분은 똑같은데 x에 해당하는 값을 z라고 해서 각각의 데피니션을 네 가지를 줬고요. 그 x 1, 2, 3, 4에 대해서 각각을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lm fit을 통해서 그 모델을 fit했고요. 그래서 그 x를 통해서 y 햇을 예측할 수 있는 식을 그 밑에 있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게 그 인터셉트 B0 값하고 코이프에 해당하는 4개의 값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요. 다음 장 넘어가시면 이건 그래서 이거를 시각화하는 건데 앞에서 만든 걸 시각화한 건데 그 시본이라는 거를 임포트해서 그 리그레션 플롯을 해보면 x와 y 그다음 파라미터의 리그레션 플롯을 그려보면 아래와 같이 그려질 수가 있다는 내용이었고요. 다음 장 보시면 앞은 그 리그레션 플롯이었고 다음 장은 레시듀얼 플롯이라서 잔차에 대해서 이 플롯화하는 건데 그 예측한 y 햇 값과 실제 y 값의 차이를 이 그래프로 플롯화한 게 레시듀얼 플롯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아래쪽에 맨 왼쪽 표를 보시면은요. 그 베리언스 값이 일정 범위 내에서 쭉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양의 값도 있고 음의 값도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 세 번째 표를 보시면 0에서부터 이렇게 확산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회귀에 적합한 거는 맨 왼쪽에 있는 그 형태의 레지듀얼 플롯이요. 그러니까 레지듀얼 플롯이 이런 형태를 보일 때 선형회귀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었고 오른쪽에 두 개는 선형회귀 모형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 레지듀얼 플롯을 그럼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역시 시본을 임포트해서 레지드 플롯이라는 그 명령어인가요? 아무튼 이거를 써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이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이거는 디스트리뷰션 플롯이라 그래서 이게 디스트리뷰션 분포니까 그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면 이제 예상값과 실제값의 개수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y 빨간색 점으로 되어 있는 게 실제값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점으로 되어 있는 게 예상값입니다. 그래서 1에 해당하는 파란색 점의 개수를 우선 히스토그램으로 그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맨 위에서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2에 해당하는 점의 개수 두 개 또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3에 해당하는 파란색의 점 개수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 값인 빨간색은 다 2에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2에 해당하는 그 값을 옆에 히스토그램으로 그렸을 때 이런 모형을 보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히스토그램이 아닌 판다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스펠링은 정확한지 모르겠고 이렇게 선형으로도 다시 그릴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플롯화 할 수 있다는 거가 내용이었고요. 보시면 이 판다스라고 이 선형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 왼쪽은 예측값이 타겟 밸류에 더 가까운 형태를 보였고 오른쪽은 보면은 약간 갭이 있거나 아니면은 값이 없거나 파란색의 그래프에서 예측값의 값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더 잘 적합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면 디스트리뷰션 플롯을 어떻게 확인을 보여줄 수가 있냐는 거는 똑같이 import seaborn 해서 거기에 dist 플롯하고 y와 y 값과 y 햇을 각각 이렇게 윗줄 아랫줄에 써놨는데요. 그래서 히츠라는 거는 히스토그램을 할 거냐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아까 보시면은 선으로 그리려고 할 때는 여기를 펄스 값을 쓰면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컬러는 실제 y 값은 red로 해서 라벨을 actual value라고 달았고 밑에 보시면 y 햇 값은 컬러를 blue로 달고 라벨은 fitted value라고 해서 이렇게 명령어를 줬을 때 앞에와 같은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이거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이라고 해서 다항회귀인데 앞에는 선형회귀와 관련된 거였고요. 변수가 여러 개면은 뭐였더라? 잠깐만요. 단순 선형회귀, 여러 개를 쓸 때는 다중 선형회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다항회귀라는 거는 아까 선형으로 표현되지 않는 그런 커브가 있는 그런 관계를 찾는데 유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식은 비슷한데 여기 보면은 제곱이 있거든요. 그래서 x1과 x1의 제곱, x1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더 높은 차수의 그것도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였고 식은 밑에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요거는 네. 넘파인데요. 네. 그러니까 아까 요 전에 제가 저기 주피터 노트북에서 데모 보여줄 때는 네. 그 폴리노미얼 피처, 그 사이킨런의 모델 셀렉션에 보면 폴리노미얼 피처라는 걸 셀렉트해서 거기서 디그리 있게 줬잖아요. 네네. 디그리, 차수, 차수. 그래서 아까 여기서 제가 똑같이 이게 지금 같은 내용이 이제 미리 얘기가 좀 돼서 이걸 보고 데이터 분포를 좀 늘려줘야 되겠구나 해갖고 여기서 요거 폴리노미얼 피처 그 사이키넌의 프리프로세싱 폴리노미얼 피처라는 걸 부르고 여기서 디그리 5 이렇게 줘갖고 데이터를 늘려줬잖아요. 똑같은 걸로 여기서는 이건가? 이거다. 그 넘파이에도 같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지금 두 가지로 같이 보여준 거예요. 여기서는 한번 넘파이의 폴리핏이라는 거를 불러서 이렇게 다항식되는 걸 한번 보여주고 그다음에 또 주피터 이제 이그젬플에서는 사이클런의 같은 기능을 가진 그 폴리노미얼 피처라는 걸 가지고 이제 한번 만들어 보고 여기는 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상으로 이렇게 3으로 주면은 디그리가 x를 이제 아까 5라고 주면 x의 5승까지 만들듯이 3승까지 이제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내용 같은데요. 그 사이클런의 프리프로세싱에서 폴리노미얼 피처라는 걸 가지고 와서 그거를 이용해서 이 경우는 옆에 얘는 2차 항을 적용한 예였고요. 그래서 변수 x1과 x2에 대해서 5가지 케이스에 대한 값을 각각 만들어서 그걸로 회귀 모델을 만든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두 개, 요거
이게 뭐지? 1, 2가? 아, 이거 지금, 이게 이거 샘플로 준 거 데이터네요. 예, 예, 네네네네. 예. 데이터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인클루드 바이어스 폴스로 주면은 이제 1 플러스 하는 게 없어지는 거고, 이거는 그 true라고 주면은 그 바이어스가 생겨요. 1 플러스로 하고 x 값이 생기고 그래서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장 가시면요. 파이프라인이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이거 이거 배치 모르겠는데, 작업 만든 거예요, 배치. 예. 네, 정규화해서 앞에 그 폴리노미얼 트랜스폼 하듯이 그렇게 여러 변수를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그걸 이용해서 선형 회귀와 같은 방식으로 예측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요. 요거는 잠깐 제가 다음 장이요? 네. 아니다. 요거 다른 네. 거니까. 그 보충 설명 드리면은 이 파이프라인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우리가 주피터 노트북에서 한 단계 한 단계씩 했던 거를 그냥 몰아서 한 번에 이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 폴리노미얼 트랜스폼은 요 전 페이지에 나왔던 그 내용이고, 그렇게 이제 그 데이터들을 늘려줘서 다항으로 x 항들을 늘려줘서 리니어 리그레이션 하는 거는 똑같고, 요 노멀라이제이션이 사실 그 앞에 좀 빠져 있었거든요. 지금 보면 숫자 데이터들이 그 마력 같은 경우에는 뭐 한 글자로 돼 있을 거고, 또 하여튼 그 데이터들이 보면 그 숫자들의 크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인가 뭐 기억들 나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민 맥스 스케일링하고 스탠다드 스케일링 아마 그 했었던 거를 기억하실 텐데, 이 노멀라이제이션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대로 하려면 숫자들을 전부 그러니까 스탠다드 스케일링을 해준다든가 해서 전부 같은 소수점 단위로 다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늘려주고 리니어 리그레이션 해주고, 이걸 한 배치 작업으로 파이프라인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장 넘어가시면요. 그러면 이 만든 게 제대로 잘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는 두 가지가 나왔거든요. MSE라고 해서 mean squared error하고 그 다음에 R squared 두 가지 방법이 나왔는데, 우선 먼저 앞쪽에 있는 평균 제곱 오차 MSE를 설명을 드리면은요.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는 뭐 예를 들면은 8과 5의 차이면 3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차이의 면적의 값으로, 그러니까 제곱의 값을 합을 샘플 개수로 나눈 것, 그게 MSE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이키런에서 매트릭스라는 거에서 mean squared error를 임포트해서 그 y와 예측한 y 사이에 그 MSE 값을 확인해 보면 뭐 이렇게 아래와 같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고, 뭐 방법은 위에 그 두 줄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R squared라고 있는데, 이거는 평균 값에 대한 그 평균 제곱 오차 그 면적의 합분의 회기선 리그레션 라인의 그 오차의 제곱의 합, 그거를 1에서 뺀 게 그게 R 스퀘어드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그림으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놨는데, 밑에 보시면 붉은 선은 그 데이터들 값의 평균치고요. 그다음 블루 라인은 그 회기선 리그레션 라인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실제 값들과 이 선들의 차이를 제곱해서 그 면적을 비교를 했을 때 보시면, 위에 그래프 같은 경우는 빨간색의 면적은 굉장히 크고 위에 파란색의 면적은 작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밑에 분모가 크고 위에 분자가 작으니까 이 값은 0에 가까울 거고, 그럼 R 스퀘어는 1에서 이 값을 뺀 거니까 1에 가까울 거고, R 스퀘어가 1에 가까울수록 더 적합한 모델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왜냐하면 그 오차의 범위가 더 적으니까. 그리고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그 빨간색의 면적과 파란색의 면적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거든요. 이 얘기는 데이터들의 값이나 리그레션 라인의 값이나 그 에러의 범위가 거의 똑같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핏하지 않다라고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R 스퀘어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더 적합한 모델이고, 그렇지 0에 가까울수록 적합하지 않은 모델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R 스퀘어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잠깐만. 제가 그래서 여기 네. 이제 네, 그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여기 가운데 이게 이제 그 이제 수평선, 이게 그 평균이에요. 평균, 민. 그래서 항상 이 머신러닝 할 때 보면은 훈련이 가장 안 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그 통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기대값 통계할 때 우리가 그냥 기대값이라고 그러면 평균이 기대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우리 추가적인 정보 없이 그냥 평균을 하면은 그야말로 반은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으로 우리가 그 선을 그으면은 하나도 우리가 어떤 그 트레이닝을 별도로 피팅을 하지 않은 상태가 이 가운데 평균선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빨간 선은 그 데이터하고 평균선의 차이인데, 파란 거하고 그 빨간 게 같다는 얘기는 데이터가 하나도 그러니까 그 트레이닝이 하나도 되지 않은 상태를 이제 이 밑에가 보여주는 거고, 위에는 거꾸로 트레이닝이 빨간 거는 이제 항상 평균하고의 차이이기 때문에 뭐 밑에하고 바뀔 게 없고요. 같은 내용이고, 트레이닝이 잘 된 상태는 우리가 그 이 라인상에 만약에 우리가 예측한 그 실제 데이터들이 라인상에 전부 있다 그러면은 이 위의 값은 거의 0에 수렴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 마이너스로 하면 결정 개수가 1이 되면 트레이닝이 제일 잘 된 상태고, 이렇게 이 위에 이 결정 개수가 이제 그 이게 1이니까 밑에가 0에 수렴하면 트레이닝이 그냥 하나도 안 돼서 다 평균처럼 그냥 소위 말하고 겐또로 찍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 R 스퀘어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보시면, X를 디파인하고 Y를 디파인했을 때 그 X와 Y를 리니어 모델로 핏했을 때, 그리고 그 LM 점 스코어, X와 Y의 스코어를 확인했을 때 이 값이 그 R 스퀘어라고 하는 그 값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1에 가까우면 적합하고 0에 가까울수록 적합하지 않은 그런 모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준비도 잘 해주셨고요. 뭘 외부에서 접속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보충 설명 좀 준비한 건 있는데 그냥 생략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